튀르키의 지진 피해로 전 세계가 슬픔에 잠겨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큰 재난 소식을 들으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만들어본 오늘의 교양만두, 지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때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또 조진 만두와 친구들은 한 잔 꺾는 중입니다. 하나둘 꽐라가 돼가던 중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말이 미쳐 날뛰고 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킹덤은 아니고 지진인데요. 밖으로 뛰쳐나온 사람들은 밤샘 노숙을 해야 했고 흔들림은 무려 나흘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자, 이건 1518년 중종 때 일어난 실제 지진 상황인데요. 학자들은 당시 지진의 강도를 진도 8에서 9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일고 대형 구조물도 파괴되는 심각한 수준이었죠. 1643년 인조 때는 더한 놈이 몰려왔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한양 일대가 흔들리고 울산에서는 물이 솟구쳐 올라서 영화 해운대 뺨치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하죠. 당시 울산을 기준으로 규모 7.0의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지진을 관측한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 2016년에 발생한 5.8 규모의 경주 지진이었으니까 우리 같은 응애들은 겪어보지 못한 강진이었던 거죠. 당시 이 강진으로 지진 해일과 토양 액상화 현상도 뒤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양 액상화란 말 그대로 지진의 진동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이면서 집안이 액체처럼 물렁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1964년 일본 니가타 지진 당시에는 이 토양 액상화 때문에 건물이 통째로 넘어지는 일도 있었죠. 조선시대 총 지진 발생 기록은 대략 1630회 이상, 그중 규모 7 이상의 강진은 15회, 규모 6에서 7 사이는 66회, 규모 5에서 6 사이는 374회로 확실히 한반도가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군 할아버지는 부동산 사기를 당한 자, 20세기 최악의 지진으로 꼽히는 중국의 탕산 대지진 당시 공식 사망자 기록은 24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하에 있던 1만여 명의 광부 중에는 단 17명만이 사망했다죠. 사람을 죽이는 건 지진이 아니라 건물이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주의 경우 과거부터 잦은 지진에 시달렸지만 1000년이 넘은 문화재들을 잘 품고 있죠. 신라가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잘했던 건 꽤 유명합니다. 그중 불국사에 적용된 기법이 그랭이 공법인데요. 땅 위에 울퉁불퉁한 자연석을 주춧돌로 세운 뒤 주춧돌의 윗면 모양에 맞게 나무 기둥 아래를 깎고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도록 기둥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쓰면 기둥과 주춧돌이 깍지 손 끼듯이 서로에게 착 감기기 때문에 진동이 와도 밀릴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진다고 하죠. 어떤 건축자재를 쓰느냐도 지진 피해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일반적으로 보강 콘크리트가 지진 저항력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나무 골조, 벽돌 순인데 중동이나 남미 등에서 많이 쓰이는 어도비라고 부르는 이 햇빛에 말린 벽돌은 지진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지진이 일상 수준인 일본의 경우 내진 설계가 비교적 잘 갖춰진 나라죠. 건물의 내진 설계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위의 사진은 일본의 한 맨션입니다. 베란다 쪽에 설치된 V자 모양의 골격물이 보이시죠? 이렇게 외벽이나 벽 안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을 견디도록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집안과 건물을 분리하여 그 사이에 구슬이나 고무 같은 충격 흡수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진동이 직접 건물에 닿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흔들림이 적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2016년 일본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 이 방식으로 지어진 11층짜리 맨션은 건물이 손상되기는커녕 테이블 위에 있던 꽃병도 쓰러지지 않았다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날씨 예측은 비교적 정확히 하면서 지진에 대한 예측은 왜 그에 미치지 못하는 걸까요? 우선 갓 신내림 받은 무당급으로 지진 발생 시기와 규모를 맞췄던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1974년 초부터 중국의 하이청 지역에서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지표면이 상승하고 지하수의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겨울잠을 자던 뱀들이 갑자기 깨어나서 얼어 죽고 흥분한 쥐들이 집단
산산 출몰하며 새끼 돼지들은 자기 꼬리를 씹어 먹었다죠. 그리고 이듬해인 1975년 2월 4일 아침 이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재난 관리자들은 저녁 7시에 규모 7의 지진이, 오후 8시에는 규모 8의 지진이 또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죠. 그리고 같은 날 저녁 7시 36분 정말로 규모 7.3의 강진이 이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당시 사망자는 2천여 명이었는데요. 대피가 없었을 경우 15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의 유일한 성공 사례고 멘트를 뚫지 않는 한 아직 정확한 지진 예측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대책은 지진 조기 경보, 지진이 찐 타격을 때리기 전 5초 정도의 여유만 있어도 사상자 수를 훨씬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진 조기 경보의 원리를 잠깐 보자면 지진의 S파와 P파 중 S파가 피해를 주는 진동인데 P파가 1.73배 정도 먼저 오기 때문에 P파를 감지해서 알림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진은 일어나는 시간은 길어야 1분 미만이라서 평상시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전만이들을 위해서 빠르게 요점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먼저 지진 재난 문자를 받으면 집에서 가장 단단한 곳 아래에 숨고 푹신한 방석 등으로 머리를 감싸야 합니다. 두 번째, 흔들릴 때 이동하면 이승탈출각이니까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세 번째, 화재가 날 수 있는 가스와 전기불은 차단하고, 네 번째,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엘베를 탔다가는 전기가 끊겨서 될 수도 있으니까 계단으로 대피하시고요. 여섯 번째, 유리나 담벼락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다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일들 해야지. 교양만두였습니다.